전세 계약서, 이 특약 하나 안 넣으면 끝.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전세가율도 괜찮고 보증보험도 가입했습니다. 완벽하죠?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다 해놓고도 보증금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특약 한 줄을 안 넣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서 아래쪽에 있는 특약사항 칸, 보통 비어있거나 형식적인 문구 한두 줄만 적혀있죠. 그런데 이 칸이야말로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 5가지를 정확한 문구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 저장해 두시면 전세 계약할 때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라는 게 사실 기본 양식만으로는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계약서 기본 양식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보증금 얼마,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소, 서명.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터지는 건 이 기본 양식에 적혀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계약한 다음날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을 잡으면, 계약기간 중에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면, 보증보험 가입하려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하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기본 계약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 대비를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특약입니다. 특약이란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들이 추가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 특약칸에 뭘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넣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중개사는 양쪽 사이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본업이지 세입자 편만 드는 게 아닙니다. 결국 특약은 세입자 본인이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핵심 특약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특약마다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약 하나, 권리 변동 금지 특약. 이건 5가지 중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이길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이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잔금 치르고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 당일과 전입신고 당일 사이에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이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그 근저당이 여러분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세입자는 남은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이 특약 한 줄이 그 하루의 빈틈을 막아줍니다. 특약 2. 세금 체납 고지 및 해지 특약.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고 있으면 왜 세입자에게 문제가 될까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체납된 세금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법적으로 최우선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놓아도 밀린 세금 앞에서는 순서가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세금 체납이 확인될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이 특약이 있으면 나중에 체납 사실이 드러났을 때 계약을 깨고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특약 셋. 전세보증보험 협조 특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집주인이 갑자기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안 내주고 전화 안 받고 미루고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임차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미리 넣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지배하자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금액 전부를 즉시 돌려준다. 이 특약이 있으면 집주인은 보험 가입에 협조할 수밖에 없고 안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약 넷.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세입자의 자격은 충분하지만 임대인이나 주택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있거나 불법 건축물이거나 여러 사유로요. 이미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간단한 한 줄이지만 이게 없으면 계약금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약 5. 매매 시 고지 및 계약 해지 특약.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GOBANG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아예 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넣어야 할 문구는 이겁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특약이 있으면 세입자 모르게 집이 팔리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새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특약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죠. 팁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약은 계약 당일이 아니라 사전에 요구하세요.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갑자기 특약을 꺼내면 집주인도 당황하고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를 통해 미리 전달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는지 확인한 뒤에 계약 자리에 앉으세요. 둘째, 집주인이 특약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세금 체납 없다는 확인, 근저당 안 잡겠다는 약속, 보험 가입에 협조하겠다는 동의. 이걸 거부한다면 그 매물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셋째, 특약으로 기재했다고 모든 조항이 효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특약은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안심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 기본 양식만으로는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특약 5가지. 권리 변동 금지, 세금 체납 고지, 보증보험 협조, 대출 불가 시 무효, 매매 시 고지. 이 5줄이 수억 원짜리 보험입니다. 그것도 공짜 보험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전세, 월세, 매매까지 계약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부동산 정보를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잔금 당일, 이것 안 하면 보증금 날린다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세 계약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만 보내주세요. 특약 한 줄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